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뉴욕의 핫한 여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뉴욕 일원의 행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호의 거리를 걸으면서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하면서 길거리만 걸어도요 화보 같은 사진을 남길 수 있었던 계절.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의 김은자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의 연속입니다. 한바탕 비가 쏟아지고 나면 좀 시원해지려나 하지만요. 비가 내리고 나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후덕지근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주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보낸 한 주였어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요.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정말 번개처럼 지나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느껴져서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엊그제 2020년이 막 시작된 것 같은데, 떡국 먹고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에 3분의 2가 흘러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요, 지금까지 난 못하고 살았지 하는 이 자괴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필의 맹긴이라는 심리학자가 20대 젊은 사람들과 60대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마음속으로 세워서 정확히 3분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알려주도록 한 다음에요. 또 실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시간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대 참가자들은요, 3분이라는 시간을 3초 내외로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한 반면에 60대 참가자들은요, 3분 하고도 40초 정도가 지나서야 3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 40초를 3분으로 느꼈다는 거죠. 한마디로 긴 시간을 그만큼 짧게 느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성분의 활성이 떨어지면서요, 자신의 시계는 느려진다고 해요. 반면에 세월의 시계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시간을 느리게 흘려가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고 적극적인 경험을요 자주 하는 것이 이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길게 느려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요, 젊게 살자라는 말이 비단 과학적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풍요로우면서도 또 긴 인생을 안겨주는 그런 중요한 도움말인 것 같습니다. 여행이다, 만남이다, 무엇 하나 자유롭지 못한 팬데믹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는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문학으로 또 시 한 편으로 삶을 나누면서 또 세상을 읽으면서 도파민 수치를 한껏 높여보겠습니다. 시 한 편으로 세상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꾸밀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가 좀 듣고 싶어요. 이런 시를 좀 나누고 싶어요. 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는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시인데요. 좀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어요. 이 시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라는 시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K-라디오에 전화해 주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저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이메일은요, KIMEUNJAUSA, 제 이름에 USA를 붙이면 됩니다. @naver.com입니다. 내가 공감하고 내가 좋아했던 시를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소통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노래도 그렇잖아요.
나 이 노래 참 좋아해. 너도 한번 들어봐. 그럼 나도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하면요. 거기서 벌써 확 통하는 것 같고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더 특별한 것이라서요. 내면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오래오래 남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시를 신청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파라무스에 거주하시는 에밀리 츄 씨입니다. 이 시를 함께 공감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한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는요. 2주 전에 신청한 시기도 한데요. 오늘에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대학 시절에 엄청 많이 거의 몇백 번을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시로 사랑을 시작하고 이 시로 이별을 이겨냈다고도 하는데요.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먼저 듣고 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만히 응시하는 것 같은 시입니다. 사랑도 이별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닌가 봐요. 시의 제목은 사랑법인데요. 시의 내용을 보면 사랑의 규칙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시를 조금씩 나누어서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 간결하면서도 엄격한 절제의 어조가 느껴지는 차변이에요. 슬픔에 젖은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요. 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엄격하면서도 품이 넓은 사랑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을 가장 병들게 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집착이거든요. 시인은 사랑이라는 것이 집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막히거나 거치는 것 없는 그 철학에서는 무해사상이라고 하죠. 그 무해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라. 사랑하는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보내주는 시간을 고요히 바라보고 견뎌라 라는 말입니다. 이별할 때 힘들어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흠집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깊은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헤아리고 존중하면서 남은 시간은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슬퍼 죽겠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헤아리고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요. 존중해주면서 남은 시간은 침묵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 연입니다.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여기서 꽃, 하늘, 무덤 이런 것들은 사랑하고 이별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그 감정의 변화가 아닐까요? 슬픔, 자책, 추억, 비애 이런 모든 감정들과 기억들을 조급해하지 말고 침묵으로 자신을 응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나쁜 사람이었네 등등. 헤어지는 순간 사랑은 상처와 깊은 슬픔을 안겨다 주죠. 그러나 그 눈물마저 서두르지 말고 집착을 버리고 다시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입니다.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 피지 말고 그러므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굳은 날개라고 했을까요? 흐르지 않는 강물이라고 말했을까요? 누워있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누워있는 구름이라고 말했을까요? 잠 깨지 않는 별, 이별로 인한 잃어버렸던 자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죠.
이런 노래도 있어요. 당신이 떠나고 사랑이 끝난 순간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런 팝송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죠? 그러나 시인은 슬픔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상처 속에서도 추스리고 있습니다. 쉽게 꿈꾸지 말자고, 쉽게 흐르지 말자고, 안 흘러도 좋으니까 가만히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 쉽게 꽃 피지 말자고, 그리고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을 맺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요, 참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지름표이기도 한데요. 침묵하고 기다려라. 침묵하고 기다릴 이유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 뒤연입니다.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세상을 실눈으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나 자신과 이 현실을 담담하게 관조하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꽃의 아름다움과 하늘의 광활함과 무덤의 그 죽음 같은 무수한 감정들이 이별의 순간에 범벅이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침묵하면서 실눈 뜨고 떠나는 이의 모습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연이요, 정말 압권입니다.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가장 필요한 것들은, 가장 절실한 것들은요, 가까운 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들은 바로 앞에 두잖아요. 그런데 왜 앞이 아니고 등 뒤라고 했을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등 뒤는요, 가깝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돌아서야만 보이는 곳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영원히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하늘은 집착에서 벗어나 사랑과 이별을 딛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식의 새 지평은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삶을 새로운 시각과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아집이 아니라 내면의 응시와 긴 침묵을 통해서 가깝게 놓여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큰 하늘이 열린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법 이 시는요, 사랑과 이별 속에서 이 삶이 내지르는 섬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주고 또 자신만의 근원적 사랑을 완성시킨 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존재 증명에 이 사랑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잖아요. 사랑의 초월적 경지라고 할까요? 등 뒤에 높은 하늘처럼 늘 곁에 있으면서도 도달하기 힘든 절대적 그 경지를 통해서 진지하고 참된 사랑의 자세를 말해주시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절제된 표현들을 통해서 내적 정화,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지게 해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시이기도 하고요. 이 시를 쓴 강은교 시인은요, 1945년 함남 홍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68년 사상계의 신인문학상에 시 순례자의 잠 등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죠.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과를 졸업했고요.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김기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동아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동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시집으로는 허무집, 풀립, 빈자일기, 벽 속의 편지, 등불 하나가 걸어오네, 초록거미의 사랑 등이 있고요. 한국문학상, 현대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의 시쿵을 듣고 계십니다. 소리다방이 출간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권미강 시인이 시인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집이라고 하는데요. 대학원 시절부터 낭송을 연구해온 권 시인이 시의 대중화를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총 64편의 시 중에 27편을 낭송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시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개인적인 경험과 인연을 통해서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3.1 운동과 관련된 딜구샤 궁전, 또 평화의 소녀상을 그린 평화로 돌아온 누이, 4.3 항쟁의 아픔을 담은 동백으로 우는 섬, 세월호의 슬픔을 담은 4월은 꽃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달 등이 실렸다고 합니다. 총 64편을 5부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목소리를 통한 청각뿐 아니라 시각과 미각, 촉각 등의 감각을 시어를 통해서 살려냈다고 하네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충청도 작은 읍내 풍경과 소박하게 살았던 시장통 사람들의 일상이 트로트와 어울려서 묘사돼 있어서 영사기를 통해서 빛바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 시집의 제목 소리다방은요, 권 시인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전파사인 미음사를 이끌는다고 합니다. 한적한 마을을 정겨운 노래가락으로 채우면서 시장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부모님에 대한 향수가 짙게 깔려 있다고 하네요. 소리다방은 시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K문학에 대한 소식입니다. 한류 관심 8개국 출판인들이 한국 문학 출판사들과 만난다는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요,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0년 한류 연계지역 온라인으로 한국문학 출판인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횡행한 가운데도 한류 대단합니다. 이번 행사에는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한류 연계지역 8개국, 멕시코, 로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집트,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출판사 10곳이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 출판사는요, 각 나라의 언어권으로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 김영하의 빛의 제국,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한강의 채식주의자, 김만중의 구몽 등 번역서를 출간한 바가 있는 곳들입니다. 문학동네와 위섬하우스, 은행나무, 창비 등 출판사 4개사와 대행사 2곳이 참가하고요. 한국 문학 작가와 출간작을 홍보하고 해외 출판사들과 저작권을 상담하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1:1 화상 면담 방식으로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요, 한국 문학과 작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문학과 작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 문학의 해외 출간 기회를 넓히고 한류 연계 지역 내 출판, 교류 연계망을 구축,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류, 대세긴 대세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를 나누고 세상을 읽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참 빨리도 지나가네요. 한 주 동안 건강 잘 지키시면서 시원한 한 주 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